요즘 그래 정확도가 굉장히 좀 더 좋아졌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아마 저희 병원만 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모든 사람을 똑같은 결과를 낸다가 사실 좀 불가능하거든요. 하지만 가능한 한 일정한 데이터를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과박 원장 박성준 원장입니다. 원장님, 제 친구가 얼마 전에 좋은 사람들 성모학과에 라섹 수술하려고 검사 받으러 갔는데 검사만 하는데도 1시간 이상이나 소요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라섹 수술하기 전에 하는 검사가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다른 병원들도 비슷하게 검사를 할 거라고 보는데요. 저희 병원은 나름대로 좀 꼼꼼하게 하려고 좀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하는 라섹 검사를 저희가 일단 어떤 검사를 하는지, 물론 여기서 더 추가되는 경우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거 일반적으로 하는 검사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좋은 사람들 성모학과에서 하는 라섹 검사를 보면은 이제 기본 검사, 우리가 보통 문진이라고 하잖아요. 일단 우리가 물어보는 것들이 좀 있어요. 뭐냐면은 혹시 눈에 식구분들 중에 녹내장이나 뭐 황반변성이나 뭐 이런 다른 어떤 기왕력이 있는지, 가족력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제가 먼저 물어보고, 또 각막이나 이런 쪽에 유전적인 병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먼저 물어봐요. 왜냐하면 그런 경우에는 아예 수술 자체가 검사를 하면은 시작을 못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또 본인이 앓고 있는 병이 있냐 봐요. 일단 뭐 류마티스라든지 뭐 심한 경우, 요즘은 뭐 젊은 사람들도 당뇨가 있거나 고혈압이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켈로이드 체질인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우리가 이렇게 상처가 났을 때 보통 사람들은 뭐 약간 흉이 남지만 비교적 깨끗하게 안 물잖아요. 근데 켈로이드 체질은 굉장히 과도하게 상처 치유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큰 흉을 지거든요. 그게 이제 각막에서는 어떤 식으로 반응하냐면은 흉이 아니라 이제 뿌옇게 혼탁으로 나타나요. 그러면 그 혼탁이 생기게 되면 뿌옇게 변하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심한 진성 켈로이드는 좀 조심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조금 우리가 마이토마이신이라고 하는 약제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각막의 혼탁을 줄여주는 어떤 그런 치료제예요. 수술하면서 요즘 거의 사용을 하는데 농도하고 시간을 좀 조정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켈로이드 체질이었던 분들은 조금 더 오랜 시간 동안 해서 각막에 혼탁이 생기지 않게끔 저희가 유도를 하죠. 병이나 과거력이나 체질이나 이런 것들을 아는 것들이 굉장히 또 중요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저희가 안약이나 먹는 약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특정 약에 대해서 알러지가 있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그런 약은 빼고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꼭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경 및 렌즈 착용하는 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특히 렌즈 같은 경우에는 너무 오래 착용한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좀 안 좋아져 있어요. 각막에 막 신생혈관이라고 해서 까만자 주위로 막 혈관들이 막 자라 들어와 있어서 라식 같은 건 아예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라섹도 거의 가운데 그냥 조금 이렇게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또 염증이 막 잘 생기고 하기 때문에 회복이 좀 잘 안 되거나 회복이 된다고 하더라도 후유증이 남는 경우도 좀 간혹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은 물어보고 또 각막 상태를 보고, 그 다음에 수술한 다음에 수술 예후에 대해서, 시력 예후에 대해서 저희가 따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제 눈만 보는 건 아니고요. 이제 어떤 전신 질환이 있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일단 얼굴이라든지 안화 주변부, 눈 주변부라든지 그 움직임이라든지 뭐 눈꺼풀의 모양이라든지 또 움직임을 관찰해요. 그래서 굉장히 드문 경우긴 하지만 이렇게 눈꺼풀이 이렇게 퇴치기라고 해서 약간 올라가 있거나 약간 돌출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고도고시들이 많이 돌출되어 있긴 하지만 비대칭성으로 어느 한쪽에 눈이 이렇게 돌출되어 있거나 윗 눈꺼풀이 이렇게 아래를 봤을 때 쫓아오지 못하거나 이런 경우에 수술도 안 했는데, 그러면은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심한 경우에는 갑상선 암이 있는 경우도 있어서 간혹 가다가 어떤 갑상선 질환을 진단하기도 해요. 그리고 어떤 사시나 안운동 검사를 하는데 마찬가지로 사시가 있게 되면 이제 내사시가 있냐 외사시가 있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요. 이게 왜냐하면은 외사시가 있으면은 이제 눈을 평상시에 이게 그 정시라고 그러면은 사실 약간 돌아가 있거든요. 근데 집중하면 이게 돌아온단 말이에요. 근데 집중하는 순간에 눈을 모으는 그런 그 어떤 반사가 있기 때문에 그때 근시가 좀 생기거든요. 그러면은 수술하고 나서 도수에 영향을 줘요. 우리가 검사를 할 때는 한쪽 눈 가려가면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한쪽 눈에 최적된 상태를 만들지만, 만약에 눈을 이렇게 모았을 때 근시가 발생하면 잘 안 보인다는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심한 외사시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약간 과교정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일부러. 한쪽 눈으로 봤을 때는 원시가 있는데 두 눈으로 봤을 때는 원시가 없어지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 약간 과교정을 해줘요. 내 사실은 또 반대예요. 내 사실은 반대고 또 너무 심한 경우에 수술을 먼저 하고 오라고 그러는 경우도 있어요. 25 정도가 넘어가게 돼요. 근데 보통 한 10 이내에는 저희가 그냥 수술을 하고 근데 이제 25가 넘어가면은 눈의 피로도도 굉장히 생기기 때문에 사시 수술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꽤 있고요. 안운동 검사는 이제 사시뿐만 아니라 가끔 가다가 어떤 마비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떤 뇌 쪽에 질환이 있는 경우도 간혹 있기 때문에 그런 검사 꼭 하고요. 그 다음에 조절마비 골절 검사 및 산동 검사는 이제 대부분 하는데 이제 당일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안 해요. 왜냐하면 동공이 커진 상태에서는 안구 추적 장치가 그걸 잡지를 못해요. 동공을 기준으로 해서 잡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고 당일 수술은 예외라는 거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가 있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보면 이건 차트예요. 시력 검사도 하고 각막 두께도 이제 초음파로 찍기도 하고 눈 검사하면 TBUT, 샤머 이런 것도 하고 수술 전에 2.5디옵터인데 수술하고 나니까 0.25디옵터로 줄어들었잖아요. 이건 이제 수술하고 나서 일주일 뒤에 온 거거든요. 시력은 0.7, 일주일 정도 되면 0.7 정도 나와요. 대부분 그 정도 나오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쫙 적어놔요. 뭐 레이저 전을 어떻게 했다든지 뭐 이런 것들 각막 상피 절세 어떻게 다 해주고요. 기존의 안경 도수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안압이라든지 이런 거 다 하는 거거든요. 이거 이렇게 일반 차트를 보여준 거고 이게 이제 각막 지형도 검사예요. 각막이 얼마나 두꺼운지. 이분은 이제 각막이 약간 얇은 편이죠. 뭐 중심부가 400, 500이 안 되니까. 그리고 난시가 이렇게 심하진 않아요. 이분은 이제 난시 자체가 보면은 이렇게 그냥 약간 있는 정도고, 뭐 대칭성이라고 보는데 앞면, 뒷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앞면, 뒷면이 약간 대칭성이나 이런 것들도 다 맞춰져 있는 그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웨이프런트 검사라고 그래서 단순히 근시난시가 있는 게 아니라 수차라고 그러는데 고위 수차 뭐 이런 것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냥 우퉁불퉁한 거 아니면 이제 그런 것들을 얼마나 심하냐를 보는 거. 이 환자는 그렇게 심한 편은 아니에요. 이게 왜냐하면 근시난시를 없앴다고 하더라도 어떤 수차가 뭐 코마 수차, 뭐 구면 수차, 뭐 고위 수차 이런 것들이 남게 되면은 선명도가 떨어져요. 나 1.0이라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잘 안 보여? 이렇게 식의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이런 수차들 때문에 웨이프런트 오차들 때문에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검사들을 하고 이제 수술한 다음에 약간 선명도 떨어질 것이다. 선명도에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를 미리 좀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각막에 대한 OCT 검사거든요. 각막에 대한 실질적인 어떤 변성이 있는 사람들이 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감별을 하고요. 유전적인 병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고 혹시 이제 두께나 이런 쪽에 문제가 있는지도 보고, 이게 두께 검사도 가능하거든요. 특히 이제 요즘은 우리가 이제 올레이저 방식으로 해서 뭐 투데이 라섹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올레이저 라섹을 할 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예전에는 각막 요 부기 두께가 각막 상피거든요. 61이라고 나왔잖아요. 이 환자분은 그게 이제 61 정도 보통은 이제 우리가 55 정도로 보거든요. 55 정도로 보는데 각막 OCT로 하면 좀 정확하게 측정이 되겠죠. 각막 상피를 절삭하는 거랑 이 각막 실질을 절삭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이 두께를 정확하게 측정해서 검사를 하는 게 좀 더 정확한 수술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근데 또 무조건 또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해봤었는데 이게 또 다는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더 정확한 건 뭐냐면 보통 본인의 각막 두께의 한 10분의 1 정도가 각막 상피 두께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요거는 참조를 해요. 요게 그거랑 차이가 있으면 그 오차를 보정을 해서 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요즘 그래 정확도가 굉장히 좀 더 좋아졌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아마 저희 병원만 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모르겠어요. 다른 병원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각막에 대한 검사는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건조증, 안구건조증에 대한 검사예요. 안구건조증도 여러 가지 원인이 경우가 있는데 이제 이게 각막의 충혈도를 보는 거거든요. 염증에 좀 관련된 것들이에요. 염증 때문에 생기는 건조증이 있을 때 이게 이제 환자분의 눈이고요. 요게 이제 그거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런 거를 비교 대상이 없으면 사실은 이게 몇 단계인지 금방 한번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대충 그냥 어림잠 잡아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게 있으면 이렇게 밑에 거랑 비교를 하는 거야. 이거랑 비교해 봤을 때 1단계랑 비교했을 때 1단계랑 비슷하구나. 그럼 1단계로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각결막의 충혈도랑 그다음 염증성, 건성환이 있는지를 보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마이봄샘이라고 해서 우리가 눈꺼풀에 기름샘이 있어요. 눈을 깜빡했을 때 눈물막의 제일 바깥측을 형성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눈물이 증박을 되지 못하게 하고 눈물을 넓게 퍼지게 해주는, 뭉치지 못하게끔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데 이게 정상이에요. 치약 같은 기름샘이 이렇게 쫙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환자분 데이터고, 근데 약간 좀 애매하죠. 이분이 지금 1단계하고 2단계 사이, 1.5단계라고 적고 싶은데, 그냥 제가 1단계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런 것처럼 단계를 정해서 건조증 치료할 때도 우리가 좀 활용을 하거든요. 이런 것도 있으니까
따뜻한 찜질을 해주세요. 그 세수할 때 주변을 좀 잘, 기름기를 잘 제거하세요.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좀 해주는 그런 얘기들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지들층이 얼마나 잘 됐냐 봤는데, 이분은 뭐 지들층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이렇게 보면 약간의 컬러가 좀 들어가 줘야 되는 게 맞거든요. 안 그러면 이제 하얗게 보인다든지 그러면 지들층이 불안정한 거. 요거는 이제 NITU비트라고 해서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염색을 해가지고 현미경으로 보고서 눈물막이 얼마나 잘 유지가 되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런 걸 하진 않아요. 그냥 그거 자체가 또 이제 눈에 자극을 주는 거기 때문에 아예 그런 자극도 주지 말자. 그래서 그냥 바로 기계에다 대고서 눈을 깜빡이는 거 잠깐 한 10초 이상 참고 검사를 하는 건데, 이 눈물막이 한 10초 이상을 유지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일반적인 염색을 하는 거하고는 더 정확도가 높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최초로 눈물막이 깨지는 거, 이걸 측정한 게 이제 2.8초라는 얘기고요. 평균 전체적으로는 7초 정도 걸렸다는 걸 뜻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보게 되면서 또 눈물 어떤 안약을 넣을지 이런 것들을 많이 결정을 하게 돼요. 이게 이제 다른 안약들 중에서 약간 점액층에 약간 문제가 있는 경우가 제 경험상으로는 좀 많아서, 이런 경우에는 점액을 보충해주는 레바메피드 계열이 있거든요. 좀 주는 경우가 좀 있고요. 요거는 이제 눈물의 절대량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셔머 테스트라고 해서 제가 눈에다가 이제 꽂아서 5분 정도 해서 눈물이 어떻게 되는지 봤는데, 요새는 좀 제가 그거 안 하고 있어요. 그 자체도 자극을 주니까 좀 들쭉날쭉하는 반복성, 재현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한번 깜빡했을 때 눈물막이 형성됐을 때 눈물띠를 봐요. 보통 이게 0.35 이상이면 정상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분은 좀 그게 좀 수성층의 눈물이 좀 부족하다고 보는 거죠. 0.18 그런 것들이 있는 거고. 이제부터 얘기하는 거는 이제 수술 전이나 수술이랑 바뀌는 건 없는데, 이거는 이제 각막 내피세포 검사거든요. 내피세포는 모양도 보고 이제 색깔로 이제 구별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다 봐요. 보통은 이제 가장 중요시 여기는 전체적인 개수를 좀 보거든요. 중심부에. 근데 2,000개 넘으면 그냥 정상으로 보기 때문에, 이게 수술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이게 내피세포에 문제가 있으면 좀 상처가 아무래도 이제 지연되는 그런 경향이 좀 가끔 있더라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망막에 대한 것들, 우리가 시신경 유두부라고 하는 거에서, 여기에서 이제 요 시신경 유두부 한 몰이 너무 크면은 녹내장도 의심을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이쪽 부분이 황반부, 망막에 이제 동맥, 정맥 이런 것들도 보서, 이 동맥, 정맥들의 모양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당뇨 환자라든지 뭐 고혈압 환자라든지 뭐 망막의 정맥 폐쇄라든지 이런 환자들 볼 때 정확하게 좀 보는 거고요. 요거는 같은 건데 사실은 이제 아까는 요 부분만 본 거잖아요. 근데 이거 망막 전체를 보면 광각을 보는 거예요. 광각 안저 촬영이라고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제 요 부분은 괜찮은데 망막이 찢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이거. 이렇게 찢어져 있으면 이게는 격자 변성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지금 재채기 소리는 우리 집에서 17년 된 오래된 강아지가 재채기를, 얘가 그 촬영할 때마다 나타나서 좀 방해를 해요. 그래서 좀 양해해 주세요. 예. 근데 요걸 또 확대를 해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찢어졌다기보다도 격자 변성이 있던 부분이 좀 망막 유리체가 좀 당겨져서 약간 이게 좀 찢어질 것 같아서, 이런 경우 좀 위험하거든요. 여기 물이 들어가거나 망막 박리가 오면 굉장히 좀 위험하거든요. 망막 수술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을 좀 줄이고, 또 그다음에 물이 스며드는 걸 방지해주기 위해서 주변에다가 방벽 레이저라고 해서 레이저를 해줘요. 한 두세 줄로. 그렇게 되면은 물이 스며들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망막 수술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줄어들게 되죠. 지금 이 환자분도 레이저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OCT 검사라고 그래서 안과 기계 장비 중에서 굉장히 좋은 장비라고 생각이 돼요. 난 정말 OCT 만드는 분은 제가 노벨상을 줘도 정말 아깝지 않다고 보거든요. 예전에 이 망막이 굉장히 좀 문제가 있었을 때 이쪽에서밖에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단면을 볼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 단면을 다 볼 수가 있어요. 게다가 요새는 OCT-A라고 해서 저희 병원에도 있지만 OCT-A라고 해서 망막에 대한 검사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정말 사실 OCT 누가 발명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너무 사실 감사드립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그래서 아무튼 여러 가지 볼 수가 있어요. 이 망막의 어떤 전적인 변성이라든지 황반부 쪽에, 그리고 여기 녹내장,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신경 GCIPL이라고 해서 신경절 세포 측에서 초기 녹내장이나 이런 것들을 알아내는 구조적인 해부학적인 구조의 이상을 보는 거거든요. 약간 얇아져 있기는 해요. 녹색이 정상이라고 보거든요. 또 시신경 주변의 신경 섬유층들의 두께는 조금 얇아져 있긴 하네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녹내장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의심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현재는 녹내장은 아니지만 녹내장 검사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 너무 의심이 되면 이렇게 시야 검사를 들어가서 녹내장을 진단하는 경우도 좀 있어요. 그래서 녹내장 약을 같이 처방하는 경우도 좀 있거든요. 지금 봤을 때 이거 말고도 만약에 다른 혈관 쪽에 문제가 발견되거나 그러면
저희 병원 OCTA가 있기 때문에 OCTA를 하는 경우도 좀 있고 그래요. 최대한 아무튼 질환이 있는 거는 걸러내고 또 질환은 없지만 혹시라도 이제 시력 예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있다 그러면 분명히 설명을 해줘요. 설명을 해주고. 그래도 사실은 또 오차들은 분명히 좀 생겨요. 왜냐면 사람 개인의 어떤 각막의 실질에 대한 어떤 밀도 차이나 이런 것들은 분명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같은 두께라고 하더라도 같은 조건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똑같은 결과를 낸다가 사실 좀 불가능하거든요. 하지만 가능한 한 일정한 데이터를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조해 주셨으면 합니다.